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 딥스테이트 그리고 네오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이제 정권 인수팀 둘러싸서 여러 가지 루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리얼리티, 현실의 렌즈로 사태를 보고 있는가, 혹은 착각을 하고 있는가, 이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야, 내가 가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혹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 네오콘 세력들,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숟가락을 얹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일단 딥스테이트의 선제 공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얹는 네오콘 세력들, 야만의 제국 끝자락에서,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러 아이디, 유권자 이제 신분증이죠. 이 보러 아이디가 있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근데 보러 아이디가 필요 없는 지역, 여기서는 이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보러 아이디가 의무화된다. 이때 민주당은 상당수의 지역을 추가적으로 잃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 보러 아이디가 없으면은 영주권자나 혹은 불체자, 이들이 와서 몰래 투표하고 이렇게 해도 제대로 이제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추적을 해서, 야, 이 사람이 이제 시민권자인지 이런 것을 다 추적해서 밝혀서 만약에 투표를 했으면은 처벌을 하고,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인권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주들이 많이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보러 아이디를 만약에 의무화하게 된다면 많은 이제 이 부정표를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바이든은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이제 얻은 대통령입니다. 자, 8천만 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2016년, 2024년 대체로 민주당이 받은 표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트럼프는 많이 받았습니다만,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도 많은 표를 얻었고 2024년에도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2020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정말 여기서 이 8천만 표 얻은 표, 이것이 진짜 전부 이제 정당한 이 과정을 거쳐서 투표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이제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2020년 이제 사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선거의 무결성을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사당을 난입했다는 이유로 무슨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고 1000일 동안, 3년 동안 독방에 갇혀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리고 파산하고, 이혼당하고, 그리고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사업체를 빼앗기고, 사업장을 빼앗기고, 그리고 세무조사 당하고, 이런 수많은 탄압이 있었습니다. 결국 4년이 지났는데, 스티브 배넌이 분노에 차서 이제 그저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친절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2020년에 부당하게 이제 정부로부터 탄압받은 사람들, 이 투표의 무결성, 선거 과정의 무결성을 위해서 싸웠던 많은 미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당하게 탄압을 받고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자, 이 억울함을 어디서 호소해야 되는가? 일단 2020년 대선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주범을 밝혀서 단죄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들의 이제 피해받은 미국 국민들,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선거의 무결성, 투표의 공정성, 이런 것을 다시 되찾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는 이것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의 동향이 좀 재밌는데, 조 바이든은 대통령 이제 연임을 위해서 나섰습니다만, 갑자기 낸시 펠로시나 오바마 이런 인물들이 오고, 이 민주당 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을 끌어내리고 카말라 해리스를 올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은 앙심을 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모릅니다. 어제 바이든이 이제 나왔는데 너무나 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한 7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을 유창하게 했습니다. 과거에 말을 떠듬떠듬 하던 그 사람이 맞는가? 치매 의심을 받는 그 바이든이 맞는가? 황당한 거죠. 미국 내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바이든이 진짜 미국을 통치한 것이 맞는가? 이런 의심을 많은 사람들은 가졌습니다. 누군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딥스테이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돌았죠. 그런데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은 환한 표정으로 나와서 매우 유창하게 연설을 했습니다. 정말 이 바이든이 맞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 해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딥스테이트,
뭐 사전적으로는 권력화된 기구, 관료기구, 뭐 테크노크라트, 혹은 국가기관 이런 것을 다 합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어떤 기관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수십 년 동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자체가 하나의 권력 기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출된 권력에 대항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윤석열 태블릿 PC를 조작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렸죠. 미국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2016년에 러시안 게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FBI, CIA 그리고 민주당 세력들 그리고 미국의 주요 기관들 이들이 들려붙어서 트럼프는 푸틴의 간첩이다. 거짓 이제 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고 그리고 트럼프를 탄핵 시도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죠. 트럼프 선거 캠프를 감시하고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제 대응에 나선 겁니다. 집권 초기에는 뭐 탄핵도 나오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권력이 이렇게 공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제 혐의를 뒤집어 쓴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이제 무고함을 밝혀야 되죠. 그러나 지금은 다 밝혀졌습니다. 모조리 다 거짓 조작입니다. 자, 이제 나는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하는 관료, 부정직한 관료, 이들을 제거할 권한을 회복하겠다.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하는 자들, 이들을 이제 자르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2020년 행정명령을 즉시 재발행할 거다. 두 번째, 국가안보기구, 정보기관들, 뭐 CIA, FBI, 펜타곤 이런 데서 내부에서 어떤 부패를 저지르고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대통령의 어떤 행정명령을 방해를 하고 이런 자들을 청소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FISA. 자, 이 당시 러시안 게이트 관련돼서 영장을 이제 트럼프 캠프를 도청해도 좋다. 자, 이런 영장을 발부한 세력들 역시 이제 휘사 법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손을 보겠다는 거죠. 딥스테이트의 앞제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는 사기와 권력 남용 이런 것을 폭로하고 과거에 있었던 의혹들 이런 것을 밝혀내는 겁니다. 뭐 JFK는 누가 해쳤는가. 자, 이런 것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화해하고 미국을 하나로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자들, 미국을 방해하는 자들, 이들을 단죄하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 뭐 감찰기관, 감사실 이런 것을 해서 독립적인 기관들이 있습니다. 미국 내 뭐 FBI, CIA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의회에 이 정보기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 뭐 제도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기관들이 미국 국민을 상대로 감시를 하고 감찰을 하고 허위 정보를 만들어서 음해를 하고 모해하고 자, 이런 것을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이 비대한 연방기구, 연방정부입니다. 이것을 줄이는 거죠. 트럼프는 한 3분의 1 정도는 잘라야 되겠다. 이런 이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 워싱턴 스왑, 자, 이들의 어떤 기생하는 나쁜 것들을 도려내고 슬림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구로 연방정부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연방 관리들이 자, 내부에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퇴임을 하면서 어떤 기관에 가가지고 수백만 불의 연봉을 받고 이런 것을 단속을 하겠다는 거죠. 뭐 FDA 일을 하다가 자, 퇴임하고 뭐 음식 회사로 이제 푸드 회사로 간다든가 그리고 펜타곤에 있다가 장군들이 나중에 무기 회사로 가고 로이드 오스틴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레이시온에 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펜타곤으로요. 이런 것을 막는 거죠. 뭐 빅파마, 군산복합제, 그리고 뭐 푸드컴퍼니 이들과 연관된 수많은 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뿌리를 뽑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이제 의원들이 있습니다. 하원의원, 상원의원 이들의 임기 제한을 부과하겠다. 낸시 펠로시가 대표적입니다. 또 됐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임기 제한을 두겠다. 이런 식으로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 내부를 바로잡고 미국 내부의 잘못된 것을 일소하고 청소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네오콘이나 이들에 의해서 트럼프가 또다시 바깥에 나가서
뻘짓을 한다. 이때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상당수의 국민들은 또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의 권력도 이렇게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오콘 인사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브라이언 후크가 뭐 인수팀에 들어간다. 이 친구는 대표적인 네오콘의 거짓말장입니다. 미국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인 그런 이제 죄를 저질렀죠. 과거에 이란이 미사일 테스트를 했을 때 이란이 뽀샵을 했다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은 이란이 실제로 미사일을 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언론들은 그 사진만 올리고 이란이 뽀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란의 군사력, 이란의 미사일 전력을 미국 국민들의 눈에서 이렇게 가린 거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뭐 이란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자 적들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미국 국민들을 기만하고 이렇게 속여온 겁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 로우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뭐 평화 안이라고 해서 뭐 이런 안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황당한 내용이죠. 자, 현 전선에서 동결한다. 일단 영토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중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토 가입 20년 유예시키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무장시키고 그리고 뭐 비무장지대를 만든다. 깜찍한 발상이죠. 이런 것은 러시아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실존적인 전쟁이고 미국과 서유럽에게는 그냥 하나의 어드벤처입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반드시 러시아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세력에게도 실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오나치 극렬한 전투 세력들 이들은 이미 무지개 다리 건너갔습니다. 이제 병력이 부족합니다. 남아있는 낙지들은 자 재산을 뭐 프랑스로 빼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투 의지가 없는 일반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잡아서 지금 막 전선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과 나토가 진짜 군대를 보내면 어떻게 되는가? 3차 대전입니다. 러시아는 여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 이미 미국과 나토 군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100만 대군을 지금 후방에 이렇게 딱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100만 대군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래식 무기조차 지금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병사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런 상황에서 푸틴에게 야, 뭐 이렇게 하자 황당한 이제 평화 계획을 이제 제안한다. 이 푸틴이 코웃음을 치는 거죠.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아예 기본적인 대화 스타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이 트럼프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아직도 이제 현실 파악을 못했다는 거죠. 트럼프가 리얼리티, 현실의 눈으로 이 우크라이나를 봐야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이제 취하고 있는가, 어떤 입장인가, 이것을 미국과 서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 러시아가 실존적인 이해가 이제 여기에 걸려 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제 중립화하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자, 미국과 서유럽은 우리도 실존적인 이해, 죽기 살기로 이제 반드시 나토를 여기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 이제 러시아와 한판 붙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이제 이미 승부가 끝난 거죠.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한다고 한들 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지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디 이 트럼프가 현실의 리얼리티의 렌즈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이 쓸데없이 어떤 큰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죠. 필리포 네리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면 러시아의 대응은 심플하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자, 르비프까지 이제 계속 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서유럽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핵무기를 이용해서 이제 핵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때는 전부 다 사요나라 베이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EU의 집행위원장 이제 폰데어 라이언이죠. 트럼프가 되니까 야, 이제부터 미국 석유를 살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안 샀는데 비싸서 안 샀죠. 자, 이 인도를 통해서 러시아 석유를 계속 사왔습니다. 뭐 적당하니까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돈 많이 내고 미국 석유를 사겠다. 이것도 그냥 립 서비스입니다. 유럽에 지금 뭔 돈이 있습니까? 안에 이제 제조업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세계는 뭐 미국과 서유럽 뭐 여러분들 진짜 들여다보면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주류 언론 뭐 TV 앵커들 이런 목소리 들으면은 야 그래도 뭐 말 잘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요즘 들으면은 야 저놈은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거짓말만 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인수팀에서 깜찍한 발상을 하고 있다. 이란의 석유를 이제 완전히 차단한다. 석유 수출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란 석유의 90%는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이란의 유조선이 나옵니다. 중국이 함대를 보내서 이렇게 호위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중국의 함정을 공격을 해야 되죠. 그때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터집니다.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 뭐 공격을 해서 이제 이란 석유 수출을 막는다. 이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게 될 겁니다. 뻔하죠. 뭐 세계는 완전히 마비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란 석유 수출을 뭐 경제 제재로 막겠다. 이런 유치한 발상,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미국이 남발했던 경제 제재 이런 것은 먹히지 않습니다. 세계는 독자적인 루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지에서 또 황당한 기사가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백지 수표를 끊어준다. 자, 이스라엘 보고 야 이제 이란과 전쟁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원하는 거 모두 다 치러주겠다. 이렇게 백지 수표를 끊어줄 것이다. 이런 말 같지 않은 내용이 이제 기사화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하면은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뭐 이때 말하는 거 진짜 전면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트럼프가 백지 수표를 끊어줘서 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미국이 각종 군사자산을 이스라엘에 주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한 2, 3일 안에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이죠. 결국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혹은 대신해서 이란과 전쟁하는 것, 이때는 뭐 우리가 봤을 때 의미 있는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미국이 이길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75만에서 100만 정도의 지상군을 이라크를 통해서 이란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때만이 이란을 굴복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은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 산재한 미군들 그리고 항모 이 해군들이 있습니다. 해군과 공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그런데 이란은 반격하면은 미국의 이제 중동 지역에 산재해 있는 모든 군사기지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 이것을 뭐 며칠 안에 다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물론 이란도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컨티넨탈 대륙군입니다. 어떤 피해가 있으면은 그것을 흡수하고 복원하게 됩니다. 복원력이 빠르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은 공군과 해군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항모 한 두 척 깨졌다. 뭐 그러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마란디 교수, 테헤란 대학 교수죠. 지금 뭐 유튜버나 그리고 이제 서구의 주류 언론에 나와서 서구의 네오콘들을 상대로 이제 신나게 싸우고 있는 이분입니다. 이 마란디 교수가 트럼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란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자, 지금 트럼프는 러시아, 중국, 미국 내부 이제 딥스테이트와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란까지 건드리면은 중동 지역에 대혼란이 나오게 될 거다. 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란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실존적인 전쟁에 부딪히면은 이란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적들을 타격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이 사실은 트럼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뭐 이란의 정권 교체를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트럼프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뭐 제가 트럼프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만든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했다, 트럼프 팀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오콘과 딥스테이트들이 온갖 이야기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의 주류 언론도 있죠. 자, 진실은 모릅니다. 트럼프가 착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트럼프가 하지 않은 생각인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이번 정부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2016년에 대통령이 될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세력, 두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딕 체니 중심의 네오콘 세력입니다. 이 옆에는 이 마이크 펜스 그리고 폼페이오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지아 사단입니다. 깅그리치 중심의 조지아 사단들, 이 썬벨트죠. 남쪽 지역의 정치인들. 이들이 합심해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오콘 딕 체니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네오콘들이 하는 아젠다를 넘겨받고 그대로 수행한 것들이 많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들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트럼프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이런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패했지만 그러나 트럼프가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이 네오콘의 어떤 조력, 이것이 평상시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물론 트럼프 주변에 네오콘 세력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이 네오콘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리얼리티, 현실의 렌즈를 통해서 사물 사태를 보고 있을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려오는 루머들, 마이크 폼페이오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푸틴을 먼저 봐야지 트럼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푸틴은 발다이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이제 전제 조건으로 세계의 다양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서구 중심의 독선적인 세계관, 이것을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양성이 커질수록 통합된 서사의 구성은 복잡해지는 거죠. 세계는 이제 더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한 국가나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류, 서구입니다. 이들이 보편적이라고 딱 이것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다른 인류, 다른 국가에 강요를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피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서구에서 민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고 강요를 하는 것, 이것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제사회는 살아있는 실체며 문명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독특하고 내재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국제법은 국가 간의 협정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정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의식은 모든 이 독특한 문화와 문명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모든 문명, 모든 국가들이 법적 의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서구는 규칙 기반의 질서, 이 규칙은 서구가 지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푸틴은 아니야, 국제법의 기초에서 질서를 만들어야 돼요. 이 법에 대한 의식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푸틴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니들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이 브릭스나 이들 세계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자, 오늘날 대중의 폭넓은 논의 주제인 국제법. 그런데 서구는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고 또 지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 정치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국가와 문화가 이제 갑자기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법과 저스티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다양합니다. 불화, 불협, 펌, 이것은 너무 당연하죠. 동남아시아, 남미, 이들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기 단계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저기서 다양한 목소리가, 그리고 다양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수용하면서 아름다운 이 테마, 다양한 음악을 만드는 겁니다.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다중적인 성격의 세계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푸틴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솔로 연주에 익숙하고 그 방식을 고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교향, 악단 함께 모여서 만드는 이런 연주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성을 포괄하는 새로운 세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법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성전국이 작성한 유엔 헌장에 근거해서 국제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국들은 국제법을 중심으로 Law-based Order,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서구 중심의 질서는 이제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필연입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세계를 바로잡고 싶다. 일단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내부를 바로잡는 겁니다. 미국 내부의 썩은 문드러진 이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많은 미국 국민들은 이제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자체로 뭐 세계 어쨌든 초강대국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를 상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개입을 할 때 과연 자, 이전까지 그냥 가서 뭐 너희들 말 안 들으면은 뭐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는 통하지가 않는 거죠. 이미 주먹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이 상당한 이제 주먹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이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혼자 무엇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되지 않는 것을 강요하게 된다. 이때는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이 터지면은 서구와 미국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서구와 미국의 패권의 추락, 이것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는 거죠.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미국의 패권이 어느 정도 좀 이어지면서 연착륙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미국이 전쟁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것을 많은 미국인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이야기한 역사적인 필연성, 이 필연성의 렌즈를 통해서 세계를 보고 이제 트럼프는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뭐 지금 식으로 우크라이나전, 가자전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을 경우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계속 끝없이 추락하게 되는 거죠. 윌 슈라이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연설에 대해서 푸틴의 긴 연설 전문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여기에 나온 이제 훌륭한 발췌문 이것만 봤을 때는 확실히 이 푸틴에 필적할 만한 인물은 세계 무대에는 현재까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 젤렌스키는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을 반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내에는 더 이상 병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코노미스트의 우크라이나 군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병사가 없습니다.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동안 150만의 병력인데 다 어디 갔는가? 한 6, 70만은 죽었죠. 그리고 100만 이상의 부상자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징집을 수십만을 했습니다. 6, 70만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병사가 없는 거죠. 이런 현실을 우크라이나 내부 군 인사가 이코노미스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이것을 기사화하면서 젤렌스키 입장에서 만약에 전쟁을 지속하게 되면 투입할 병사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어서 뭐 평화안 이런 것을 꺼내고 러시아와 협상을 하면은 이것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크라이나군이 처한 현실이죠. 자, 트럼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쟁 광인가, 뭐 이번에 이란과 한판 하는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야 이번 기회에 서구 나토 힘 다 끌고 모아서 러시아와 한판 뜨고 이번 기회에 끝장을 보자, 뭐 니 죽고 내 죽고 해보자 이런 생각을 트럼프가 하고 있을까? 과연 이제 뭐 우리가 사람 속내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맥그리거 대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이제 트럼프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 트럼프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크 밀리 이런 놈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를 원하고 트럼프에게 전쟁을 하자고 조르고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놈들 말이야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전쟁하고 싶어서 그냥 봐라 그래. 그리고 마크 밀리는 내한테 와서 이란과 전쟁을 하고 싶다. 이란을 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조르고 이런 이야기했고, 자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트럼프는 뭐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과거 이제 CNN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는데 분명히 이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에 따르면은 트럼프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황당한 이란 석유 수출을 막는다든가 이런 것은 웃기는 이야기죠. 그리고 추가로 가자나 레바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세계는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심을 잃어간다는 뜻은 미국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겁니다. 뭐 지금도 이미 믿지 않습니다만 더욱더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파워는 추락하게 됩니다. 미국의 진짜 힘은 미국 내부의 힘이 아닙니다.
미국이 주변 국가를 설득을 해서 각국의 힘을 긁어 모으고 그것을 오거나이즈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잘했을 때 미국이 이제 초강대국으로서 이렇게 딱 이제 세계에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둘씩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 각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윤석열이 자 지금 북한군 떡밥, 이 황당한 사기가 북한군이 들어와서 싸우고 있다. 북한군 흔적은 이 우크라이나 주변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증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미 다른 곳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군이 뭐 극동 지역이나 이런데 러시아와 일정 정도 이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증거도 사실은 뭐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우크라이나에서 어쩌고 저쩌고 다 사기극이라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이런 사기극에 근거해서 우크라이나에 어떤 뭐 군사적인 조력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윤석열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로우전은 빠르게 종식할수록 좋습니다. 미국에게 좋은 겁니다. 가자도 그렇죠. 부디 트럼프가 현실성 있는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